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무릎은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안녕하세요. 20년간 물리치료사로 수많은 관절 환자분들을 치료해온 김태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릎이 범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 치료실을 찾는 무릎 통증 환자 10분 중 8분은 실제 원인이 무릎이 아닌 다른 부위에서 비롯된 경우였습니다. 지금 무릎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시거나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프신가요? 병원에서 검사 받아도 나이 때문이에요. 연골이 닳았네요 라는 말만 들으셨나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무릎 통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20년간 제가 직접 확인한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과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운동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최순자님은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아봤지만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순자님의 무릎이 아닌 다른 부위를 검사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릎은 멀쩡했는데 엉덩이 근육이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고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최순자님께 간단한 엉덩이 강화 운동과 골반 교정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놀랍게도 한 달 만에 10년간 괴롭혔던 무릎 통증이 8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무릎이 아픈 진짜 이유는 무릎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부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무릎만 치료하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모르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무릎 통증에 시달리며 근본적인 해결 없이 임시방편만 반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무릎 통증의 진짜 범인들을 찾아내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운동치료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술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핵심 운동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릎이 아픈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20년간 제가 치료실에서 확인한 결과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진짜 범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이정남님은 3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도 연골이 닳았다, 나이 때문이다라는 말만 들었죠. 그런데 제가 이정남님의 엉덩이 근육을 확인해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인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걸을 때마다 체중이 무릎으로만 쏠리게 됩니다. 원래라면 엉덩이 근육이 받아야 할 무게를 무릎이 혼자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정남님께 간단한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2주 만에 무릎이 이렇게 편해진 적이 언제였나 싶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자 무릎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든 거죠. 두 번째 범인은 허벅지 앞쪽 근육의 과도한 긴장입니다. 대구에 사는 71세 박영희님은 무릎 앞쪽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특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박영희님의 허벅지 앞쪽을 만져보니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너무 긴장하면 무릎뼈를 위로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 관절의 압력이 가해져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고무줄을 계속 당기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박영희님께 허벅지 앞쪽 근육을 풀어주는 간단한 치료적 마사지법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어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세 번째 범인은 골반의 기울어짐과 다리 길이 차이입니다. 광주에 사는 67세 김성호님은 한쪽 무릎만 유독 아프셨습니다. 오른쪽 무릎은 멀쩡한데 왼쪽 무릎만 계속 아프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골반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김성호님의 골반을 검사해 보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 때문에 다리 길이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골반이 기울어지면 한쪽 다리에만 체중이 더 많이 실리게 되고 그 다리에 무릎이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되는 거죠. 김성호님께 골반을 바로잡는 간단한 교정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후에는 양쪽 무릎이 똑같이 편해졌어요 라며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무릎은 그저 아픈 곳을 알려주는 신호등 역할을 할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골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발목의 유연성도 무릎 통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조미수님은 당뇨 때문에 발목이 많이 굳어 있으셨습니다. 발목이 굳으면 걸을 때 발목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마치 딱딱한 신발을 신고 아스팔트를 걷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조미수님께 발목을 부드럽게 만드는 재활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걸을 때 무릎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합적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께 알려드려서 실제로 효과를 본 3가지 운동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운동도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해결법은 벽 짚고 엉덩이 뒤로 빼기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살리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서 서세요. 그 다음 벽에 두 손을 짚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이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유지한 다음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오세요. 이걸 3번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해주세요. 하루에 총 9번 하게 되시는 겁니다. 전주에 사는 75세 한영자님은 이 운동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계단 오를 때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깨어나면서 무릎에 부담이 줄어든 거죠. 이 운동의 핵심은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다 보면 엉덩이 근육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엉덩이 근육의 기능이 더욱 떨어집니다. 벽 짚고 엉덩이 빼기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엉덩이 근육에만 집중해서 천천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해결법은 허벅지 앞쪽 근육 지압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허벅지 앞쪽을 만져보세요. 특별히 딱딱하게 뭉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너무 아프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압력으로 말이에요. 울산에 사는 68세 신동철님은 허벅지 앞쪽이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매일 이 치료적 지압을 해드렸더니 2주 만에 무릎뼈가 눌리는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은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무릎뼈를 위쪽으로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무릎 관절의 압박이 가해져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지압할 때는 골반뼈에서 무릎뼈까지를 3등분해서 위쪽 3분의 1 지점을 집중적으로 눌러주세요. 이 부위에 가장 많이 뭉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곳이 혈자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이 뭉친 부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극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허벅지 앞쪽부터 바깥쪽 부분까지 천천히 눌러보시면 본인에게 맞는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독 딱딱하거나 누르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자극점입니다. 한 부위당 3초씩 누르고 조금씩 위치를 바꿔가면서 5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해결법은 앉은 상태에서 발목 돌리기입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린 다음 발끝으로 공중에 원을 그리듯이 발목을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돌려주세요. 창원에 사는 72세 정순래님은 당뇨로 인해 발목이 많이 굳어 있으셨는데 이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신 후 걸을 때 무릎에 오는 충격이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목이 굳으면 걸을 때 발목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충격 흡수가 안 됩니다.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되면서 무릎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발목 돌리기를 할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세요. 갑자기 빠르게 돌리면 오히려 발목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분씩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운동 치료법을 꾸준히 하시면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소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앉는 자세부터 바꿔보세요. 많은 분들이 소파에 푹 꺼져 앉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으신데 이런 자세는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고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0세 배정숙님은 평생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고치고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앉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무릎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올바른 앉은 자세는 이렇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등받이에 허리를 대고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무릎과 발목이 90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를 꼬거나 한쪽으로 비스듬히 앉지 마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걷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아예 걷지 않으시는데 이는 오히려 무릎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제주도에 사는 66세 고명진님은 무릎이 아파서 1년 넘게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바른 걷기 방법을 알려드리고 조금씩 걷기 시작하라고 권했더니 2달 만에 무릎이 오히려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걷기 방법은 이렇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고 발가락 끝으로 땅을 밀어내듯이 걸으세요. 보폭은 너무 크지 않게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잠자는 자세입니다. 밤에 자는 동안의 자세도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실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우세요. 이렇게 하면 골반이 평형을 유지하면서 무릎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엎드려서 자는 것은 허리와 무릎 모두에 좋지 않으니 피하세요. 네 번째는 신발 선택입니다. 신발이 무릎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신발, 쿠션이 없는 딱딱한 신발은 모두 무릎에 악영향을 줍니다. 2에서 3cm 정도의 낮은 굽에 쿠션이 좋은 신발을 선택하세요. 대전에 사는 73세 오순희님은 평생 딱딱한 구두만 신으셨는데 쿠션이 좋은 운동화로 바꾸신 후 걸을 때 무릎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0년간 무릎을 더 악화시키는 잘못된 상식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좋은 의도로 하신 일이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쪼그려 앉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픈데도 빨래를 개거나 청소를 할 때 쪼그려 앉으시는데 이는 무릎에 체중의 7, 8배에 달하는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60kg인 분이라면 무릎에 420kg의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부산에 사는 65세 김양숙님은 평생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 습관을 고치고 의자나 방석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무릎이 이렇게 편해진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쪼그려 앉는 대신 작은 의자를 사용하거나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아니면 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릎이 아플 때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 겁니다. 세 번째는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 운동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등산을 하거나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릎이 아플 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평지 걷기부터 시작해서 무릎이 완전히 좋아진 후에 등산을 하세요. 서울에 사는 69세 박준호님은 무릎이 아픈데도 건강을 위해 매일 산에 오르셨는데 6개월 만에 무릎이 더 약화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등산을 중단하고 평지 걷기로 바꾸신 후 2달 만에 무릎이 크게 좋아지셨어요. 네 번째는 무릎에 뜨거운 찜질하기입니다. 무릎이 부어 있고 열감이 있을 때 뜨거운 찜질을 하면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급성기에는 차가운 찜질을, 만성적인 통증일 때만 따뜻한 찜질을 하세요. 다섯 번째는 통증을 참고 계속 활동하기입니다. 참으면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픈데도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무릎을 더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아플 때는 충분히 쉬어주세요. 대구에 사는 74세 최영란님은 무릎이 아픈데도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지라며 계속 무리하셨는데 결국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어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조금만 일찍 쉬고 적절한 운동 치료를 받으셨더라면 수술까지는 안 가도 되었을 텐데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모든 통증을 노화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픈 진짜 원인은 무릎 자체가 아니라 엉덩이 근육의 약화, 허벅지 앞쪽 근육의 과긴장, 그리고 골반의 기울어짐이었습니다. 발목의 경직도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벽 짚고 엉덩이 뒤로 빼기로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시켜 주세요. 두 번째, 허벅지 앞쪽 근육 지압으로 긴장을 풀어주세요. 세 번째, 발목 돌리기로 발목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여기에 올바른 생활 습관까지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올바른 앉는 자세, 걷는 방법, 취침 자세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적절한 운동 치료로 무릎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좋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일들을 다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운동치료법들은 단순히 무릎 통증만 완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몸의 틀을 바로잡고 전신의 균형을 회복시켜 전체적인 건강까지 함께 좋아지게 만듭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움직임이 편해지면 손주들과 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들과 여행도 떠나고 계단도 한결 수월하게 오르내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무릎으로 더 자유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엉덩이 운동, 허벅지 지압, 발목 돌리기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깨 통증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사실 어깨가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과 행복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